최근 쌍용 자동차가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 쌍용 자동차가 아닌 삼성전자가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 신청을 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매출과 경제 효과는 대한민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핀란드에도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이 핀란드 전체 수출량의 20%를 차지하고 핀란드 총 법인세의 23%를 납부하며 휴대폰 연구비로 사용한 금액이 핀란드 전체 연구비의 30%를 차지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키아입니다. 핀란드의 기업인 노키아는 1992년 요르마 올릴라가 그룹 전체 CEO를 선임하며 불필요한 사업부들을 전부 매각하며 통신 사업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휴대폰 시장의 부동의 1위 모토로라를 꺾으며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0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네트워크 서비스, 앱, 전자상거래 등 사람들에게 혁신을 가져다 주며 휴대폰 시장이 격변하게 됩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출시죠. 아이폰의 iOS와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었던 당시 노키아는 뒤늦게 스마트폰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노키아는 스마트폰 개발 후발주자임에도 당시 CEO인 올리페카 칼라스보우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시장의 표준입니다 라고 말하며 피처폰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는 영광에 젖어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노키아는 이미 개발 시기를 놓쳤는데 굳이 자사의 스마트폰에 자사의 OS인 신비안과 미고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가형 OS인 신비안이 적용된 스마트폰이 출시된 시기는 이미 스마트폰 OS가 iOS, 안드로이드 두 가지로 시장이 굳혀진 상태라 소비자의 반응도 냉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급형 모델의 탑재 예정인 OS 미고는 N9 모델에 적용은 하지만 이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노키아는 결국 2011년에 1분기의 매출 기준으로 애플에 밀렸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면서 삼성전자가 2등을 하며 부동의 1위였던 노키아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노키아는 2007년 말까지 핀란드에서 넘사벽으로 시가총액 1위인 기업이었으나 4년간 시가총액이 9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8%의 점유율을 보이며 15년 만에 적자가 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정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노키아는 공장을 폐쇄하고 구조조정으로 전 직원의 5분의 1을 내보냈습니다. 이 당시 핀란드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냉정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미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는 노키아 공장에 방문하여 핀란드 정부는 노키아 지분을 사들여 그들을 떠받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핀란드 정부는 지분을 사들여 노키아를 살리는 방식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며 노키아의 근무자도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회사가 정부 자금 투입을 한다고 살아날 수 없다라며 냉정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핀란드 정부는 국민기업 노키아 회생 대신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의 경우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약 2,500만 원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으로 장기적 핀란드 경제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노키아에 쏟아붓던 공적 지원 자금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며 수익률이 크게 높아졌으며 고용률도 높아지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슈퍼셀 같은 신규 스타트업들이 나타나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젊은이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보다 스타트업을 하는 사회 분위기와 시스템이 형성이 되었으며 핀란드 산업의 스펙트럼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노키아 역시 많은 구조조정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의 매각을 통해 네트워크 사업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며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쌍용 자동차도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하며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점점 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미국의 온실가스 크레딧 제도 등 내연기관 자동차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자동차 회사, 심지어 애플까지 전기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쌍용차가 살아나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기업의 미래를 비교했을 때 정부의 선택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핀란드에서 보여줬던 스타트업 지원 등 사회적 장치가 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